Hello everyone, 이티에나입니다. 우리 정확한 영어 읽기를 위한 단어, 문장, 문단 분석 팁 첫 번째 파트 후에 이제 문장, 문단에 대한 파트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문장 단위 그리고 문단 및 글 수준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A Little History of Philosophy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들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Part 3, English Sentence Analysis. 영어 읽기의 기본, 문장 분석입니다. 우리 문장 단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물론 이거의 전제는 단어를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문장을 분석해야 그 글이 보이고 전체 내용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연습해보자. 그래서 문장 단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끊어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문장의 본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 본동사를 찾으면 이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hrase by phrase라고 되어 있는데 phrase는 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구 앞에서 끊어 읽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거고 마지막은 close by clause입니다. 문장인데요. close 하면은 우리 흔히 문법 용어로 절이라고 하는데 문장 단위 자체가 어디가 문장이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 문장인지를 명확히 해서 병렬 구조라든지 혹은 접속사가 사용되는 곳, 어느 부분까지 수식되는 곳 이것을 각자 파악해 보자 라는 것이 끊어 읽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듣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문법 용어들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Part of speech 하면 우리 Part 1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거 품사라는 뜻이었죠. 품사를 약어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앞에 문장이 있는데요. The old man, tired man was sitting under a tree and waiting for his son to arriv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볼게요. article, 관사 같은 경우는 주로 표시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거 V, verb, 동사를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adjective, adjective에서 형용사라는 것과 ad, adverb, 부사라는 것들 같이 대조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noun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있죠. 나머지 단어들은 크게 약어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part of the sentence 부분입니다. 문장의 구성, 그러니까 특히나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예정입니다. 주어, 그리고 predicate 하면 술부인데요. 요거 한국어로 했을 때 주로 서술어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predicate 자체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대체하는 표현으로 verb라고 많이 표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verb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것들이 object, complement, 목적어와 보어 총 4가지를 알면 훨씬 더 쉽게 문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얘기가 1형식부터 5형식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형식의 이름, 숫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알아두면 문장을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다 예문이거든요. 1, 2, 3, 4, 5형식의 예문을 가져와 봤어요. Hannah runs. Hannah 하면은 주어가 될 거고 그리고 runs, 동사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들이 1형식이라고 주로 부르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똑같이 주어는 Hannah지만 동사가 is입니다. is라는 동사는 입니다,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표현해 주는 것, 즉 무엇인지를 보충해 주는 말, 즉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이 주어가 누구인지 보충해 주는 말, 주격 보어, SC라고 주로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필요하고 3형식의 경우는 Hannah loves 까지 보면은 Hannah는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그것을 두고 목적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4번 역시 주어는 Hannah인데요. Hannah is giving이네요. 줍니다. 근데 her students some tips.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무엇을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indirect object라고 해서 IO로 보통 부르고 우린 이거 에게 을 정도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전부 다 지금 공통적으로 동사가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인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도 같은 원리로 보자면 Hannah sees them 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장이 됩니다. 해나는 그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studying hard예요. 이 studying 하는 건 누가 될까요? 제가 아니고 내가 보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목적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충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 studying 부분은 목적격 보어, 즉 OC라고 줄여서 보통 쓰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동사가 모두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동사의 성격,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지 보어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한다면 문장 구조나 글을 읽는 데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럼 기본기를 익혔으니까 우리 본격적인 읽기 전략을 살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읽기 전략 첫 번째는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Find the verb. 그렇다면 문장 예문을 가지고 찾아볼 텐데요. 왜 동사가 중요한가? 우리 동사를 찾아보면서 봅시다. A conversation that ended in everyone realizing how little they knew was for him success. 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게 동사가 어디일까? 라고 봤을 때 was가 동사인 걸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 that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and는 이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how가 나오고 다시 new가 나오네요? 얘가 동사가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의문사가 나왔을 때도 동사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동사도 패스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분한다면 바로 간단하게 수식되는 부분은 제끼고 a conversation 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이었습니다. 라는 전체 문장 뼈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찾을 때에는 항상 한계가 있지만 한 문장당 한계지만 관계사나 접속사, 의문사에 유의해서 이 경우에는 동사가 어쨌든 하나씩은 필요하니까 이것에 유의해서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에요. What made Socrates so wise was that he kept asking questions. 이 문장 같은 경우도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죠? 관계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이 관계사 안에 해당하는 동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was가 본동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석하자면 관계대명사니까 것이죠. 소크라테스를 정말 현명하게 만든 것은 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One of the ideas that most people believe is Plato's rather than Socrates is that the world is not at all as it seems.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관계사 등등 접속사 개수랑 비교해가면서 동사 한번 파악해 볼게요. One of the ideas는 분명히 주어는 맞는데 이 뒤에 대시 하나 있네요.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내용일 테니 이 대세에 해당하는 동사가 하나 나올 거고 근데 believe라는 동사 자체가
believe라는 동사 자체가 사실은 이 뒤에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접속사 that을 쓰고 또 다른 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is도 지나갈 것 같아요. is 앞에 주어가 없는 이유는 이 that이 관계대명사니까 어떤 명사를 대체해야 되는데 이 is 앞에 있던 사실은 주어를 대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 is도 지나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바로 진짜 동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뒤에 나온 대절 안에 이것도 이 that 안에 동사일 거고요. 그럼 전체 문장 구조 간단하게 보입니다. 이 아이디어 중 하나는 입니다. 세상이 전혀 그것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사나 접속사에 유의해 가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동사 빼고 본동사 찾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동사를 찾았으면 구 단위로 끊어 읽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라는 단어가 뭔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문법 용어로 구란 어떤 특정한 의미 단위를 이루되 대신에 2에서 3단어 이상이에요. 꽤 길 수도 있어요. 이상 묶음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되고 대신 이때 예외 조건은 주어 동사, 즉 문장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단위로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Our attitude to what happens is within our control, even though what happens often isn't. 여기서 봤을 때 our attitude라는 단어에 걸쳐 있는 게 to what happens죠. attitude 자체 태도지만 to가 붙어서 뭐에 대한 태도. 그럼 일어난 것에 대한 태도, 요게 한 묶음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 부분이 됐고요. 입니다. 근데 within our control. 우리 통제 안에 있습니다. Even though what happens often isn't. 비록 실제로 그 일어난 것은 often isn't 아닐지라도 여기 굳이 뒤에를 생략한 건 앞에 나왔던 within our control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겠죠.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It was our attitude to unavoidable aspects of the human condition that mattered most for him. 앞에 내용이 없더라도 흔히 우리가 it 비동사하고 대신하고 그 뒤에 대절이 불완전한데 얘네를 빼고 it was that을 빼고 나머지를 합쳤을 때 문장이 되면 이런 걸 두고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our attitude to avoidable aspect of the human condition이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의미 단위라는 거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내가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분량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잘게 쪼개도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쪼개도 괜찮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측면에 대한 태도. 근데 무엇에 피할 수 없는 측면인가? 오브 뒤에 거겠죠? 인간 그 컨디션, 상황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matter most for him. 중요해요. 가장까지는 한 번에 볼 수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근데 반면에 아무리 내가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분량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잘게 쪼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 문장이요. What he was trying to show 한 번에 끊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잘 안 보이네. What he was trying to show was that his behavior in killing his enemies and in making an example of his own commander worked. 이렇게 쪼개면 같이 붙이는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조금 길게 잡을 수 있는 게 유리해요. 연습하면 금방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네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될 것 같고, 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대절이 나온다는 거. 이 안에서 주어 동사 또 찾으면 된다는 거네요. His behavior in killing his enemies. 그의 적을 죽일 때 그 행동이요. 근데 컴마 사인 항상 부연 설명 혹은 보충 설명이니까 in이 마침 똑같이 와 있네요. 어떤 때? Making an example. 예시를 또 만들어요. 어떤 예시냐면 그 자신의 그 사령관의 예시를 만들 때, 누군지는 글 전체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사령관이 했던 것과 유사한가 봐요. 그리고 적을 죽이는 행위인가 봐요. 그의 행동이 worked.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절 안에도 주어 동사 파악하면 조금 더 의미가 쉽게 파악되네요. 이렇게 좀 길게 볼 수 있게 진짜 의미 단위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장을 더 볼게요. 다음 문장이요. We can be led astray and do bad things like lying, stealing, harming, or even killing people. 우리는 get astray, 길을 잃도록 이렇게 안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거 and가 있다면 누가 병렬이 되는지 꼭 찾아볼 거예요. 병렬 구조 찾는 방법은 and나 but, or 뒤에 나오는 것들. 이 뒤에 나오는 것과 형태, 역할이 유사한 걸 찾아서 아, 이게 이어지는구나. 나머지는 똑같구나. 우리 수학의 분배 법칙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길을 잃도록 인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 거짓말, 훔치는 거,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or이 여기 나온 거 보면 ing들이 다 이어지고 있네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그래서 병렬 구조 이해하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야. 자, 두 번째 문장. You are surrounded by other city-states run by ambitious rulers who would love to conquer your territory. 당신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구의 다른 이 도시 국가들이요. 근데 이 도시 국가는 어떤 도시 국가요? 아주 야망 있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복하기를 원해요. would like to, love to 하면은 이거는 보통 want to랑 대치될 수 있다고 했죠. 당신의 영토를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네요. 그 마지막 문장이요. Seneca's life gave him plenty of chances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세네카의 라이프는 그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 뒤에 있는 투부동사 같이 수식할 때가 많았죠. 그가 preach, 설교했던 것을 연습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앞에 나왔던 문장 구조, 주어 동사 찾기 모든 걸 복합적으로 보는 게 구단위,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장이 우리 흔히 국어 시간에 안긴 문장이라고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떤 문장 사이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 영어 시간에 그 이론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들을 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관계부사나. 그래서 이런 문장들, 문장이 어디까지 끝나고 어디까지 꾸며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문으로 같이 볼게요. The problem of evil wasn't such a problem for them because the many Manichaeans didn't accept the idea that God was so powerful that he controlled every aspect of reality. 자, 이게 문장별로 끝난다고 해서 구별로 안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어디에 끝나고 이어지는지 보자는 건데 그렇다면 주어 찾았죠?
이 악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키안이라는 거, 마니교라는 건데 어떤 종교 중에 하나죠. 이 마니교를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 because 안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분해주고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다? God was so powerful. 신이 너무 유능해서 아주 힘이 있는 존재라 그가 모든 삶의 실제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는 아이디어를. 즉,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은 어쨌든 간에 그들한테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도 꽤 큰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문장 볼 수 있는 거 because 때문에 문장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대절, 아이디어와 동격을 이루기 때문에 이 안에 문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so, that 때문에 또 이 안에 다시 문장이 하나 들어가게 된 구조다. 구조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다음 문장이요. If God had programmed us always to choose good over evil, we wouldn't do any harm, but we wouldn't really be free and we couldn't use our reason to decide what to do. 이거 다 지금 중세 철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if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겠네요.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동사 때문에 누군가가 뭘 하게 한다 투부정사가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시 나오니까 이게 진짜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but이라는 접속사 나오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and 나오니까 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거, 악보다는 악에 대해서 선을 고르도록 프로그램 했다면이죠. had pp니까 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해도 안 끼칠 거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자유롭지 않고 정말로 자유는 아닌 거고 왜냐하면 신이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뭘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장 전체 구조를 보면은 if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wouldn't do, wouldn't be, couldn't use 다 가정하는 동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 문장들은 서로 병렬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앞에 if는 공통으로 두대. 그렇다면 더 내용이 확실하게 잡히겠죠. 아, 신이 우리를 프로그래밍 했으면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라는 문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네, 한 문장 더 볼게요. When Caesar Borgia discovered that the Orsini family were planning to overthrow him, Borgia managed to make them feel confident that he knew nothing. Caesar Borgia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무엇을? 이 대절 전체를요. 그럼 when이란 접속사에 해당하는 문장은 끝났네요. 그때 보르지아는 해냈어요. 가까스로 뭘 했냐면 make them feel. 그들이 매니지 안에 걸리는 거니까 목적어는 아니겠네요. 그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걸 해냈어요. 어떻게 느껴요? confident하게.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confident 하냐면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왜냐면 여기 전복하는 거죠. 막 뒤집으려는 거죠. overthrow 하면은 얘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엎어버리려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그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문장을 잘 끊을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manage to 한 다음에 이 to 부정사 안에 걸리는 구조도 다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자체가 원래 목적어, 목적, 보어를 요구하는 동사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onsequence of this, he argued. 이것의 결과는요, 그가 주장하길 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if society broke down, 사회가 파탄나고, and you had to live in what he called a state of nature without laws or anyone with power to back them up, you, like everyone else, would steal and murder when necessary. 주어 동사 보면은 결과가 대절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안에 또 if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또 나온다는 거 예측해야 돼요. 사회가 파산해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야 해요. 그가 부르는 이 자연 상태에 살아야 한다면 if까지 끝난 다음에 이 대절 안에 진짜 문장 들어오네요. 심지어 요 삽입구네요. 법이 없거나 혹은 누가 없어요? 그들을 백업,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아무도 없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훔치고 살인할 거예요. When necessary. 필요할 때. 자, 여기까지 해서 문장 단위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꾸며주고 어디까지 한 문장인가, 주어, 동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것들, 문장 단위가 된다면 사실 대부분의 문단이나 긴 글까지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의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reading paragraphs. 문단 및 더 긴 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장이 된다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 글 읽기에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어떤 게 있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oherence, 일관성입니다. 글 자체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cohesion 하면은 응집성입니다. 그래서 글 읽기에 힌트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coherence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일관성이라고 본다면 cohesion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일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문법 혹은 어휘의 사용에서도 이 글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들이 잘 된다면 문단 읽기, 문장, 그리고 더 넘어서 긴 글까지 괜찮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문단과 글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를 알면 사실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대강 눈치채고 추측도 가능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에 입각해서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 일관성을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ittle History of Philosophy 11페이지 내용입니다. 세 문단이 있는데요. 각 문단이 이어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One question that Aristotle muled over was How should we live? 하고 어떤 내용이 있고 Aristotle had his own answer. The simple version of it is this. Seek happiness. But what does that phrase seek happiness mean?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고 This is quite hard to grasp as we are so used to thinking that happiness is about how we feel and nothing more. Think of a flower. If you water it, 이 다음은 flower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고 Human being can flourish like plants too. Though, unlike plants, we make choices for ourselves. We decide what we want to do and be. 자, 그러면 이 세 문단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숙고했었던 question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가 답을 갖고 있네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seek happiness이다.
첫 문장 아주 일관성 있게 연결되고 있어요. 질문과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답만 던졌으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건가 봐요. 앞 내용에 이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설명까지 있었는데 이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이 표현은 좀 기억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죠. think of나 imagine 같은 것들이 시작하는 문장에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 표현 전부 다 어떤 개념에 대한 예시가 되죠. 앞에 나왔던 seek happiness의 설명을 조금 더 쉬운 예시와 함께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lower의 예시를 들다가 다시 human being 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예시를 들게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설명하게 되고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다시 설명을 이어가게 되죠. 그럼 첫 문단, 이 seek happiness를 제시하는 것부터 설명하고 예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걸 파악한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코히전이겠죠. 코히전의 사례 보도록 할게요. 응집성입니다. 같은 책 30페이지에 보자면 This top philosoph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어떤 내용이 왔든지 간에 어떤 철학에 대해 나왔을 거고 그것과 자연스럽게 this를 사용해서 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the stoic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the라는 표현은 주목할 필요가 있었죠. the는 항상 나오는 조건 자체가 앞서 언급이 되었거나 혹은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일 때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순히 top philosophy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stoic teaching이라고 부연 설명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같은 건 여전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해 계속 설명하게 되는데요. 설명하다 보니 지금이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시점 혹은 사실에 입각해서 here를 쓰기도 한다를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보자면 이 문단 안에서 brevi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짧음이에요. 순간. 인생의 순간이라는 거 개념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봤던 개념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면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brevity라는 단어 나왔기 때문에 뒤에 our short time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우리의 짧은 시간이라는 건 brevity of life를 조금 더 쉽게 돌려서 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 챕터 5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coherence와 cohesion을 다 얼추 알게 된다면 그 다음은 기본 구조입니다. 구조에 입각해서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측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글의 작가는 아니지만 내가 이미 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서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예측하면서 해석하자라는 뜻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잘 봐둬야 될 것. 스트럭처 부분에서는 긴 책이라면 한 챕터마다 나오고 있는 토픽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토픽 안에서도 각 문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특히나 중심 문장 그리고 부연 설명 보통 이런 관계가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럼 32페이지의 글을 같이 보면서 문단별로 이 스트럭처를 예측해 볼게요. 첫 문단 How then according to Seneca should we spend our time? 요 삽입 구문을 빼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가 세네카에 따르면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The stoic ideal was to live like a recluse away from other people. recluse 하면 은둔자인데 이 스토아 학파의 아이디어, 이상적인 것은 은둔자처럼 사는 거라네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The most perfect way to exist, he declared,
이 세네카는 계속 연결해서 나오고 있죠. Perceptively was studying philosophy.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영어에서 질문하면 답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설명까지 하고 있는 구조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Seneca's life gave him plenty of chances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첫 문단 자체가 이 세네카라는 사람의 삶이 그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영어에서 아예 첫 문장에 많은 뭐가 있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많은 게 무엇인지 예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그 예시가 나오게 되죠. In AD 41, for example, he was accused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Nero accused Seneca, 또 다른 사람이 accused 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리고 he took his own life and true to his stoicism was peaceful and calm to the end. 그래서 이 accused 됐다는 사례가 2개씩이나 나오면서 그가 설교했던 걸 연습할 기회가 많았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 그리고 예시 구조를 단박에 볼 수가 있었어요. 이 기본 구조를 알아두면 훨씬 더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점 같이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문단 그리고 문장 구조를 같이 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영어에서는. 그런데 글을 읽거나 문장을 읽을 때 가끔 질문 오는 걸 보면은 이 문법에 하나하나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ing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분사구문이 절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꾸며줄 수 없는데요. 등등이요. 아주 좋아요. 좋은 접근이긴 하지만 1원칙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영어를 왜 배우고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즉, 이 영어 문장 해석하는 것도 문법보다는 의미에 조금 더 입각해서 결국에 문법도 의미를 전달하려고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문법에서 의미로 넘어간다기보다는 해석을 하다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구조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문법 문제도 말이 되고 이게 맞으면 거슬리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상 오류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에 집중하는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께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문장은 read as much as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고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내용을 접했을 때 새로운 문장을 접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쌓아서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영어 학습을 응원하면서 모르는 점 있을 땐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팁 전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만나요. See you later!